안녕하세요. 어린이집 원장 유경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제목, 좋은 어린이집은 어떻게 찾아요?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. 저도 어린이집 관련 영상을 정말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우선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전문가 같은 눈높이를 갖추게 되실 거예요. 이 방법대로 찾은 어린이집에 나중에 보내시면 와 뭐야 유경이가 제대로 알려줬는데?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. 자,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이 영상은 어린이집을 무조건 보내라는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. 어떤 분들은 가정보육이 더 좋다, 또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습니다.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가정보육이 가능하다면, 그리고 부모와 아이가 안정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면 어린이집은 꼭 필요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휴직이 기간이 짧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기관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어린이집에 꼭 보내야 한다가 아니라 보내야 한다면 제대로 고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럼 첫 번째,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견학하기입니다. 많은 부모님들께서 어떤 어린이집이 좋을까 하고 홈페이지나 블로그, 그리고 뭐 인별그램 이런 곳을 찾아보시기도 하는데요. 실제로 방문해보면 그 느낌과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내 아이와 맞는 곳이 어떤 곳이 있는가, 그리고 내 교육권과 맞는 곳이 어떤 곳이 있는가, 먼저 후보군을 선정하는 거죠.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입소대기를 3군데까지는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래서 3군데 정도로 우선 정하는 거죠.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. 그러면 아마 요즘은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먼저 전화가 올 거예요, 대부분. 그래서 상담 시간을 잡는 거죠.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 전후,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. 왜냐하면 아이들의 활동이 이제 그때 활발해질 때이거든요. 그래서 그 시간대에 방문하셔서 뭐를 제일 중점적으로 보느냐, 아이들과 선생님의 상호작용을 꼭 살펴보셔야 돼요. 적극적으로 놀아주는 선생님 더 재미가 있겠죠. 재미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옳지 않다. 좀 더 아이 중심이라면 어떤 것을 말할까요? 아이가 적극적으로 놀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얼마나 준비하고 또 놀이 상황을 지지해 주는지,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은 뭘 보셔야 하냐면 아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놀고 있는가를 보셔야 해요. 그게 바로 주도적인 활동이고, 이런 것에서 바로 자신감, 자존감이 생기거든요. 두 번째, 청결 상태. 혹시 기관을 방문하셔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설마 어린이집 인테리어는 아니시겠죠? 만약에 내가 상담 갔다 왔는데 어린이집 인테리어만 기억에 남는다 하시면 다시 다녀오셔야 돼요. 다시 보고 오세요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의 청결 상태입니다. 꼭 확인하셔야 해요. 청결 상태가 엉망인 곳은 다른 것도 엉망일 가능성이 큽니다. 특히 아이가 기관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혼자서 생활하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감기, 기관지염, 심지어 폐렴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청결 상태가 매우 중요해요. 그리고 그 어린이집의 감염 예방 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, 그것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코로나를 겪은 세대잖아요.
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가 비교적 지금은 잘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. 솔직히 코로나 이전에는 감염병에 대한 그 경각심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.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매뉴얼이 매우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또 그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한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여러분들께서 인터뷰를 했을 때 구체적인 매뉴얼을 내놓지 못한다. 그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. 세 번째, 우리 아이의 일과에 대한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? 하원 후에 그 소통 방식에 대해서 꼭 체크하셔야 돼요. 요즘은 퀴즈노트 같은 그런 알림장 앱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사진과 우리 아이의 하루 일과에 대한 설명을 매일매일 보내줄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하셔야 될 것은 사진의 양이에요. 사진, 솔직히 이 보육 현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우아하지 못하거든요. 선생님들이 그렇게 우아하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0세, 1세, 2세 이런 애기들은 이 아이를 보고 있는데 저쪽에 또 다른 아이가 막 뛰어다닐 수도 있고 또 다른 아이가 와서 또 나에게 말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금방 눈 깜짝할 새에도 일어나는 곳이 보육 현장입니다. 그런 곳에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는다? 그럼 선생님이 그 아이의 놀이를 어떻게 지원해 주셨을지 조금 의문이기도 해요. 그리고 절대로 정지 상태의 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습니다. 물론 찍을 수도 있어요. 한두 컷 정도는 찍을 수 있지만 정지 상태의 모습을 여러 컷이 그런 사진이 계속된다?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내 아이를 한번 보세요. 가만히 있는가? 그렇지 않잖아요? 가만히 있지 않아요. 흔들리지 않으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, 사진이. 그리고 설명을 일률적으로 모든 아이에게 다 똑같이 설명을 보내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. 그것보다 우리 아이의 하루 일과는 생각보다 많이 버라이어티 하거든요. 우리 아이는 오늘 아침에 기분이 어땠는지,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또 오늘 어땠는지, 또 점심은 밥은 얼마나 먹었는지, 반찬은 또 어떤 것을 좋아했는지, 그리고 또 영화들이다 보니 응가는 몇 번 했는지,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어머님들께 소통이 돼야지 또 하원 후에도 그것을 참고해서 내가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놀아줄 것인가 계획이 선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어린이집, 그런 것을 피드백 해주는 어린이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오늘 어떠셨나요? 좋은 어린이집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? 약간은 감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. 모든 결정은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고민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그게 가장 좋은 답입니다. 저는 어린이집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. 어린이집을 찾을 때는 함께 내 아이를 함께 키울 파트너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. 어린이집은 단순히 맡기는 곳이 아니고 함께 키우는 곳입니다. 내 아이를 맡길 때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지, 질문에 기분 좋게 대답해 주는지, 또 아이와 따뜻하게 교감해 주는지, 이런 부분들이 신뢰로 이어지거든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? 하는 내 직감이 생긴다면 한번 믿어보세요. 엄마 아빠의 감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공감 가신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또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관련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, 어린이집 원장 이유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